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불편한 진실,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이런 참담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전편이 되겠습니다. 요즘 주택연금을 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렇게 많이 가입하는 이유는 노후 준비가 덜 되어서 노후 생활비 충당이 필요해서이고 주택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엇을 모르는 것일까요? 먼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자기 집에서 편하게 살면서 평생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또 살아있는 동안 평생 주택연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지 않으니 당장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은 떡이 된 셈이고요.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라는 심리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을 내리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집에 산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곳에 살면 안 되는 나쁜 점도 있습니다. 즉, 주택연금이 가택연금 아닌 가택연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이자는 비록 자신이 내지 않지만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듯이 자녀들이 모두 감당해야만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주택연금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혀 대안이 없는 사람들이 가입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가급적 대안을 찾는다면 굳이 주택연금 가입은 필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주택연금을 가입하면 평생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가령 9억 원짜리 주택으로부터 65세 때부터 정액 종신형 연금을 받는다면 매월 221만 7천 원을 평생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기대요명인 25년간 받는다면 겨우 6억 6,510만 원을 받게 됩니다. 25년 전 가입 전 주택 가격의 73.9%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적죠. 사실 이 금액은 형편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이 매년 3% 상승한다면 25년 후에는 18억 8,440만 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우 주택 가격의 35.2%만 받게 되는 셈이니 너무 적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매년 3%가 아니라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25년 후에는 주택가격은 24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겨우 주택가격의 27.7%만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너무 적어서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주택연금은 절대로 가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택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액은 물가 상승률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평생 정액으로 고정된 연금액만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가입 당시 매월 221만 7천 원은 그럭저럭 노후 생활비 충당이 가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현재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니 노후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3%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10년 후에 받는 연금액의 현재 가치는 165만 원으로 최초 연금액의 74%에 불과합니다. 20년 후에는 123만 원, 55%, 25년 후에는 106만 원, 48%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장수한다면 35년 후에는 79만 원, 36%밖에 안 되는 아주 적은 돈을 받게 됩니다. 과연 이 돈으로 노후 생활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매년 물가 상승률이 3%가 아니라 5%씩 상승한다고 가정해 보면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10년 후에 현재 가치는 136만 원입니다. 따라서 최초 연금액의 61%에 불과하고요. 20년 후에는 84만 원, 38%밖에 안 됩니다. 25년 후에는 65만 원, 30%고요. 그리고 혹시 장수한다면 35년 후에는 4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결국 18%밖에 안 되는데 정말로 주택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가 상승률 때문에 껌값도 안 되는 아주 적은 금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노후에는 물가는 고사하더라도 의료비와 간병비 등으로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노후 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이 필요하지만 주택연금은 절대로 그렇게 주지는 않습니다. 2007년도 서울의 3억짜리 아파트로 60세부터 매월 7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1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연금액인 월 70만 원만 받고 있다는 점이죠. 이 돈으로는 노후 생활비로 일주일도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 팩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앞으로 17년을 더 산다면 매월 받는 70만 원은 42만 원밖에 안 된다는 점이죠. 물가 5% 상승 시에는 30만 원도 안 되는 아주 저조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서울시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15년간 무려 3.65배나 올랐다는 점이죠. 강남은 더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아파트는 10억 9,500만 원이나 됩니다. 이랬을 때 지금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무려 매월 223만 7천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5년 만에 무려 153만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이죠. 그것도 매월. 그렇다면 30년 360개월 동안 5억 5,08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택연금을 나중에 가입하면 좋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주택연금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러한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한다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의 가장 큰 문제점은 최악의 고금리 월복리 폭탄을 맞는다는 것이죠. 주택연금은 사실 연금이 아니라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자신이 내지는 않지만 나중에 죽고 나서 상속인들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택연금 이자는 외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월 갚지 않았으므로 월복리 이자를 적용합니다. 현재 코피스 금리는 3.97%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금리는 3.97%의 가상금리 0.85% 그리고 연보증료 0.75%를 합쳐서 총 연 5.57%의 월복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월복리에 대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만약 월복리로 투자한다면 엄청난 투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달리 연 5.57%에 투자한다면 30년 후에는 17억 1천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50년 후에는 38억 5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자가 붙겠죠. 그런데 연복리로 투자한다면 과연 얼마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10억 원을 연복리 5.5%에 투자한다면 30년 후에는 이자만 42억 7천만 원이 붙습니다. 놀라운 것은 50년 후에는 무려 149억 8천만 원이나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죠. 이처럼 복리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최고 금리인 월복리로 투자한다면 과연 이보다 엄청나게 더 받을 텐데 얼마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 원을 만약에 연 5.5% 월복리에 투자한다면 30년 후에는 이자만 45억 1천만 원이 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50년 후에는 무려 161억 7천만 원이나 이자가 붙는다는 점이죠. 이처럼 월복리의 효과는 엄청납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반대로 이 무서운 월복리 이자를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택연금을 25년간 300개월을 받는다면 총 연금 수령액은 겨우 6억 6,510만 원이지만 이자는 무려 8억 1,562만 원이나 됩니다. 결국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만약 장수를 해서 100세까지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35년간 420개월 동안 총 연금 수령액은 겨우 9억 3,114만 원에 불과하지만 이자는 무려 2배 이상이나 되는 20억 500만 원을 내야만 합니다. 주택연금 가입 시 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가 장수하면 할수록 땅 짓고 헤엄치는 격으로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가정은 현재 금리 기준이기 때문에 금리가 더 상승한다면 정말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달 이자를 내지 않으니 월복리 이자가 무서운 것을 전혀 모르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장수할수록 최악의 연금이라니 이런 연금을 알고 나서도 가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러니 주택연금을 절대로 가입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편을 마치고 후편에서 뵙겠습니다. 후편에서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바라겠습니다. 따라서 매스컴이나 어설픈 전문가들이 주택연금이 대안이라고 말하면 절대로 부안해동하여 가입하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